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침체와 인플레 사이에서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앞선 주 주말에 하루에 10,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지난주 주말에는 그 숫자가 20,000명으로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자 정부는 4차 백신 접종 확대안을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기도 서울에서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세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불패로 여기던 강남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자 주택시장에서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첫 G20 외무부 장관 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의견 차이로 성명서 없이 단체 사진도 못 찍고 그냥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침체 우려가 시장에 널리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WTI 서부 텍사스 원유 8.2%나 폭락했고요. 그래서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IMF 총재 게오르기에바 내년 경제 전망 굉장히 어둡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시장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97조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고 알렸습니다. 계속 물가는 오르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2008년 그리고 2020년 글로벌 위기 때 가동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6일 날 코스피 주가가 2300선 아래로 하회했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은 1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환율은 또 계속 뛰었죠. 고물가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고차 값 파란색 그래프는 올 1월이고요. 지금 흰색 그래프는 7월입니다. 줄고 있죠. 여기도 줄고 있고요. 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고 있고 줄고 있습니다. 소비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8일 아침에 미국 6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은 26만 명 정도 새로 고용됐으리라고 봤는데 37만 2천 명으로 상당히 호조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시장에 퍼지면서 당일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파란색은 2년물 금리고요. 빨간색은 10년물 금리입니다. 이렇게 고용시장 호조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상 예측이 힘을 얻으면서 7월 연준 회의 때 75bp 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시장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페드워치입니다. 연준이 앞으로 있을 회의 때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시장의 예측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7월 27일 날 있을 회의에서 시장은 2.5%까지 올릴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1.75%죠. 그러니까 0.75% 올릴 거라는 예상을 92.4%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2.75%까지 올린다는 뜻입니다. 즉 1% 금리 인상을 다음 7월 회의에서 할 거라는 예상을 7.6%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S&P 500 차트 상당히 올랐죠.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보면 18.7% 하락한 상태입니다. 20% 이상 떨어지면 약세장인데 다시 약세장에서 벗어났죠. 나스닥은 지난주에 5.71%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약 27%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1.37%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약 19%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난주에 0.76%, 약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연초부터 보면 7.6%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오랜만에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21%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약 7% 정도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그래도 50% 이상 떨어졌죠. 약 55%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 2년물 국채금리 1개월 차트입니다. 제일 높았을 때가 6월 중순으로 약 3.43%였습니다. 그것이 7월 초에 많이 떨어져서 2.77%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3.1% 정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고용률이 좋아서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측에 2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개월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 중순에 거의 3.5%까지 갔던 10년물 금리가 7월 상순에 2.7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현재는 3.0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 금요일 날 고용시장이 좋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10년물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연준의 센 금리 인상, 빅스텝을 예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금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앞선 주와 비슷하게 온스당 1740불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배럴당 100불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올라서 104불대를 유지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초에 유럽 쪽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도 좋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게 올릴 거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미국 달러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107까지 올라왔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에는 침체와 인플레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 주 초에 유로존 6월 소비자 물가가 8.6%로 나왔습니다. 이 지표는 사상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유로존을 대표하는 독일의 5월 무역 수지가 1991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로화가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달러화 강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화 20년 내 최고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존이 안 좋자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100불 이하로 잠시 떨어졌고요. 구리 가격은 톤당 8,000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은 19개월 내 최저 가격입니다. 그러나 7일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기금을 3분기에 조성한다는 소식을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37만 2천 명으로 시장 예상 26만치를 훌쩍 뛰어넘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니 경기가 여전히 괜찮다는 뜻이고, 그러면 연준은 7월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하겠구나라는 예상이 시장에 퍼지면서 채권금리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주 초에는 침체 우려로 채권금리가 내리더니 주 말로 가면서 고용보고서 수치가 좋게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오는 13일 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4일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은 침체냐 아니면 경기가 계속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냐, 그것은 채권금리의 상승을 의미하죠. 이렇게 침체냐 인플레이션이냐 사이에서 다음 주 지표와 기업들의 어닝 실적을 기다리는 한 주였다고 지난주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에는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난주 주중 S&P 500 지수가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특별히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 앞선 주에는 하루에 10,000명이었는데 지금 20,000명대로 늘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문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기본적인 것이 충족됐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는 말씀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써 미혹을 받아서 근심함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자족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